네, 반갑습니다. 10월 25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일단 지지선 지키면서 잘 마무리됐습니다. 약간 밀렸죠? 네, 0.05%포인트 밀렸고요. 코스닥은 0.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올랐다고 보기도 어렵고 내렸다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그냥 편안하게 지나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지루했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 많았겠죠? 자, 수급은 연기금만 밉상입니다. 외국인과 지금 금융투자는 매수를 해줬는데요. 연기금이 팔아먹었어요. 연기금이 안 팔았으면 오늘 시장은 플러스 나왔겠죠. 그러니까 밉상이죠. 연기금만 밉상. 자, 이 수급 동향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딱 가둬놓고요. 크게 변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조용히 매집 중에 있다는 거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지만 잘하시면 이제 큰 부담 없이 잘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 부담스러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차트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상황 보시면, 종합주가 지수가 일단은 골든크로스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지라인 때, 일단 갭상승한 부분에서의 지지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면 그냥 잘 지켜지는 거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234포인트 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살짝은 더 올라가 있어야지 좋죠. 2240이나 2250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야 좋은데, 그래도 지금도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눕는 기간 동안에 일단은 종목들도 정렬이 좀 되거든요. 그리고 매수가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일단 벗어나게 되면 주가가 탄력적으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뭔가 좀 강력한 호재를 좀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시장의 상황을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보통 악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은 매수를 안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수를 열심히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눌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매수를 통해서 뭔가 탁 터질 수 있는 그런 기대치를 좀 높여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FOMC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주 후반에 발표되는 어떤 경제 지표도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뿜어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만 오늘은 되게 재미없었어요. 네. 아침에 빵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척 하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선 유지가 됐는데 특별하게 시장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없었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좀 답답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 아침이 고점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매매를 해봐야 될 그런 종목들의 어떤 필요성, 이것도 잘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특별히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잘 됐고요. 별 문제가 없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이 다소 좀 크게 나타나게 했었는데, 오후 들어서면서 안정감을 좀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나 분위기만 조금 업되면 주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급락한 이후에 급반등을 기다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과연 있을 것인가, 이제 약간 걱정스럽긴 한데, 어쨌든 유지는 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 보시면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쏟아내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900억이나 팔았는데, 코스피 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외국 매수가 점점점 늘어나서 790억까지,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1127억을 매수했습니다. 이 와중에 연기금이 매도를 쳤어요. 그것도 500억 가까이 매도를 치면서 이 참으로 확개운전 모습이었죠. 연기금들은 대형주 쪽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연기금 매도는 시장에 발목을 잡는 데 충분하거든요. 보통은 시장이 바닥권에 있을 때 시장을 받아 올려주는 그 역할로 연기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연기금 지금 계속 팔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별 현황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외국인 쪽 매매를 보시면 10월 한 달 동안에 10월 20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매수입니다. 전부 다 매수예요. 금액은 따져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2조 원 가까이 매수 들었다 이거 하니까 엄청난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 그것도 지금 9월달로 넘어가게 되시면은 9월달은 열심히 팔았던 물량들이거든요. 이 물량을 지금 10월에 다시 다 사들인 거고요. 또 9월 이전에는 또 매수가 계속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매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저점권에 진입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가격이 쌀 때 더 많이 사두겠다는 쪽으로 의미가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특별한 거 없었어요. 특히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LG화학하고 포스코 홀딩스가 좀 내려가긴 했는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간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거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기우뚱하는 모습이라서 조금 애매하다 싶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나머지는 다 보합권 유지가 잘 됐고요. 오늘 셀트리온이 올라간 게 조금 눈에 띄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등이 좀 있었고, 셀트리온이 올라갔으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 같이 반등을 해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도 같이 나왔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상승세 보여주면서 명맥을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많이 떨어진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LNF, 그리고 에코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천보도 뭐 보합권대 유지가 된 모습이었고, 오늘 CJ ENM도 조금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CJ ENM은 반등이 좀 나가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좀 애매한 모습이네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엔터주들은 또 나쁘지 않았네요. SM이 지금 14일까지 올라오면서 분위기도 잡아가는 모습이라서 크게 부담은 없었던 것 같고요. 요즘에 보면 계속 오르고 내리고 계속 움직임이 만들어진 모습이겠죠. 코롱 티슈지는 무려 3년 반 만에 상한가 치게 되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 24위까지 단박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일도 상한가 치게 된다면 더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지각 변동이 이제 중간 즈음에서 코롱 티슈진으로 뭔가 움직임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인데, 근데 이제 거래 정지가 오랫동안 있다가 풀리는 시점에서는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 물량이 또 터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좀 부담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만 이 종목 유보율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잖아요. 회사가 망할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신라젠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탄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근데 이게 거래 정지 이후에 풀리는 모습이라서 신라젠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흐름이 상한가 이후에 변수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탕탕 치고 올라갈 때는 놔두셔도 되지만 그 이후에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반드시 탈출하셔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딱 그 부분만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건 네, 코스닥 시장에서 일단 우리 그 코롱 티슈진이 살아나면서 많은 분들이 또 한숨을 돌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다행이다 생각되고요. 또 뭐 상한가 로 인해서 수익이 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또 축하드리고요. 네,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종목들 동향 살펴볼게요. 오늘은 코롱 티슈진이 있고요. 실리콘2, 그 다음에 나머지 스펙이에요. 별거 없는 부분이니까 네, 오늘은 특별하게 상승한 종목도 별로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이한 내용 없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2.8% 상승적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2.8%대가 300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라간 종목도 제법 있었을 것 같고 또 내려간 종목도 제법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보통은 이제 평균적으로 2~3%대 변동성 가져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들은 뭐 0. 몇 %, 1% 뭐 이 정도의 변동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니까 그런 정도 0. 몇 %, 1% 정도 변동성은 그냥 무시하시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나오든 플러스가 나오든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합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2~3%대 나왔으면은 오늘 평균적으로 움직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뭐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느긋하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락률 같은 경우는요. 네, 오늘 하한가는 없고요. 그 다음에 ETF 쪽이 조금 물러나면서 종목군들이 이제 이 하한가 상위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또 하락에 대한 포지션은 그렇게까지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코롱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어요. 네, 티슈진 상한가 같지만 아마도 여기에서 이제 기대감이 나오면서 한 방에 타로먹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변동성이 지금 16%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6%. 한 방에 나오는 모습인데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무조건 좋다고 따라가는 것은 좀 애매하니까 저런 변동성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변동성은 마이너스 2.35 플러스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그냥 보합 수준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았고 기울었다라면 상승적으로 살짝 기울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금융투자, 뭐, 이쪽이라든지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매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매도가 있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뭐, 얼마 전에, 아까 전에 들어보니까 뉴스에서 사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매도를 하고 있다고? 뭐지? 라고 생각이 좀 들 필요가 있겠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차 이런 것들 매수가 있고요. 인버스 매수가 있네요. 코덱스 200도 샀고요. 뭐 복잡스럽네요. 여기 레버리즈 매수가 있고요. 얘네들은 좀 뭐 이게 뭔가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막 이것저것
골고루 막 주워 담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도 같은 경우도 ETF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아주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연기금 뭐였을까요? 연기금은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이거 팔았으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얘들은 도대체 이거 왜 팔고 셀트리온, LG 에너지 솔루션은 완전히 살아가는가 봐요. 이쪽에 완전 꽂혀있나? 이거 지금 좋은 주식 팔아가지고 다 LG 에너지 솔루션 물타기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물타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부분 연기금이 계속 받아주고 있다.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를 하락을 시켜버리게 된다면은 연기금은 난리가 날 텐데 자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 다음에 요 매수한 것들은 그 다음 것들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뭐 관여가 많지는 않았지만 일단 매도했다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 위주로 매도로 들어갔다는 것이 조금 특이한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총계를 보게 되면요. 그래도 삼성전자 순매수가 있었어요. 기관 총계에서 삼성전자 순매수,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순매도, 현대차, 포스코케미칼 뭐 이런 것들 매도로 잡혀있는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금융투자나 이제 투신권에서 매수 들어온 것도 당연히 삼성전자가 있었겠죠. 근데 신기하게 연기금만 팔아서 삼성전자를 요거는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연기금이 뭔가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뭐 일단은 이해는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관 총계를 보게 되면 정상적이긴 합니다. 정상적이긴 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외국인 쪽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SDI 삼성전자 순매수 있었고요. 하이닉스, 포스코케미칼도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KTNG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LG화학과 포스코홀딩스, LNF, 에코프로엠 저 2차전지 쪽은 매도를 좀 했어요. 근데 특이한 게 있죠. 인버스, 고퍼스 매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카카오뱅크, 우리 팔아낸 것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안 좋은 것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일단은 그런 것들을 다 털어내고, 그 다음에 이쪽 시총 상위 종목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은 역시 매집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급 동향에서는 특이사항을 찝어내기 어렵습니다. 워낙 종목들이 움직임도 작았고요. 그 다음에 수급이 크게 개입한 그런 흔적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조용히, 지 할 일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여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이대로 넘어가는 거고요. 시장이 별 볼 일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느낌일 수 있겠죠. 뭔가 좋은 소식이 전해지거나 뭔가 이벤트성 재료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매집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특이사항은 없었고 일단은 내일 올라가면 좋고요.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또 서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횡보하는 동안에도 계좌가 뭐 이렇게 크게 망가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횡보할 때는 그냥 그 정도 수준에 머물거나 아니면 또 조금 올라가 주거나 그렇게 나와주면 좋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매매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서두르실 필요는 없겠지만 관심 있는 것들은 이제 돌아서는 종목들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하나씩 두 개씩 이제 조금씩 매매해 보시는 것은 권장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느긋하게 투자하시고 천천히 대응하시면 언제나 기회는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